네, 푸른 뱀의 해. 이제 오늘 하루 지나면 바로 2025년입니다. 그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 조금은 희망찬 마음으로 집중, 특집 시간을 저희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 모셨거든요. 1월 효과, 그 집중될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시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를 예. 찾아주셨어요. 예. 자주 모시고 싶은데. 예. 참 쉽지가 않은 바쁜 연말을 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요,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요동치는 이 환율 변동성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 만에 진정된 이 국면 속에 빠르게 지금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2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급락에 따른 되돌림인가요? 이제는 안도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에 최근에 탄핵 정국이 바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요 신용 평가 기관에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신호를 그렇죠.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 등급이 영향이 생기면 원화는 좀 더 약세로 갈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원화 약세도 여러 가지 좀 불안감들, 특히 트럼프 위기 그리고 한국 산업에 또 2025년에 또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또 가중될 거라는 걱정, 여기에 또 탄핵 경고까지 겹쳤기 때문에 좀 오버슈팅 한다는 느낌도 좀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펀더멘탈 대비 좀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의 지나친 원화 약세는 좀 완화될 것 같고요. 반면에 환율보다는 주식은 좀 더 미래를 더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좀 해소가 되면 사실은 지수는 그런 면에서는 미래를 좀 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은 지수는 좀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은 저희가 봐도 지금은 좀 더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변동성을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 다만 그래도 저점을 좀 지나가는 구간 속에 좀 체크를 해보자. 안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더 불안하게 봐야 할지 사실 비관론과 그 낙관론 어느 한 방향도 잡기가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종목 플레이에서 답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엔비디아가 다음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점찍었습니다.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기대감, 그리고 지난주에는 조선에 대해서 이제 인력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로봇의 새로운 연결고리, 로봇의 호재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AI와 로봇이 만나는 그 시너지. 먼 미래인가요? 아니면 이제 2025년 펼쳐질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유튜브나 동영상 보면 중국 로봇 기업들 혁신이 물론 일시적인 영상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놀라울 좀 혁신을 보여주는 기술 중국 진보가. 기업들도 좀 많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또 대표 기업인 우리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미국의 피겨 AI 같은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도 최근에 휴머노이드를 좀 많이 내고 있고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이종 로봇이기 때문에 지하도 내려갈 수 있고 계단도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령화에 되는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원투수 역할을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하우스홀드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 사종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스페셜한 용도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달, 물류,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에 로보틱스가 주로 활용이 됐다면 이제는 좀 더 우리 현실에서 우리 가사든 아니면 좀 더 우리 인프라 쪽에서 로보틱스가 좀 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CES도 조금 추가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주제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사실 이번 CES에 크게 많은 게 과거보다 추가되지는 않았는데 퀀텀 컴퓨팅이랑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체험전들은 좀 많이 구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인프라든 그다음에 반도체든 상당 부분 이제 기술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글로벌하게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게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접목시키는 기업이 아마 시장을 또 빨리 어떻게 보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경쟁은 특히 내년부터는 더 많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픈 AI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휴머노이드 이종 로봇에 대한 좀 상업적으로 완성된 어쨌든 로보틱스 제품을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뭐 설령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고 뭐 당장 이게 의미 있는 좀 결과물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아니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면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틱스는 사실 우리 뭐 산업에도 의미가 있는 게 반도체 수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2차 전지 수요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또 우리 기반 산업의 로보틱스 수요는 또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또 우리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눈여겨볼 섹터다. 2025년부터는 좀 더 기술적으로 우리 현실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다가오고 나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 늦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좀 눈여겨볼 분야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로봇과 AI, 반도체가 만나면 시너지가 커질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의 상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AI 반도체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으로는 상반기부터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예. 내년 판도를 점친다면 로봇과의 시너지를 만나 뭔가 다른 분위기가 또 펼쳐질까요? 아직까지 로보틱스가 AI 반도체를 바로 구원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 5년 내에는 좀 의미 있는 파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GPU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는 대부분 이제 GPU가 들어가죠. 그래서 네. 뭐 배달 로봇 시장이 아직은 적은 거고 배달 로봇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꾸고 뭐 변화의 중심에 있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족 로봇이 이제 가사 도우미 역할로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상당한 혁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뭐 GPU와 그다음에 센싱 반도체와 그리고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보면 멀티태스킹 하기야 뭐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HBM이 정말 로보틱스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시장의 큰 트렌드를 잘 봐야 되고 어떤 기업이 선도해서 이거를 빨리 상업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냐를 계속해서 봐야 되고 엔비디아도 사실 뭐 올해 컴퓨텍스 저도 뭐 방문을 했지만 배달 로봇들 다 많이 소개했잖아요. 젠슨항이. 그래서 그쪽에는 다 엔비디아 GPU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이제 지금은 조그만 기반이지만 향후에는 정말 우리가 폭발적으로. 네. 20억 가구에 이제 로보틱스 가사 도우미 로봇이 한 대씩만 들어가도 볼륨이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항상 이제 유닛하고 컨텐츠인데 근데 컨텐츠도 되게 중요하지만 HBM은 컨텐트 면에서 좋은 거고 그렇지만 또 기반이 되는 유닛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유닛 면에서는 하우스홀드 쪽에 로보틱스가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뭐 엔비디아도 바쁠 거고 또 우리 기업들도 뭐 최근에 스마트폰 PC가 나빠서 많이 힘들어 하지만 또 새로운 탈출구가 생기면 그거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로보틱스라는 게 가사 20억 가구 그거보다 더 많겠지만 네. 그 가구의 10%만 보급돼도 2억 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 아침부터 저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예. 과거에 봤던 허황된 얘기가 다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로보틱스는 특히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또 자동차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으로 움직일 때는 상당히 많은 위험이 크죠. 그렇지만 저속으로 움직이는 로보틱스는 규제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거든요. 네.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움직인다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년에 뭐 CES에서 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향후 4, 5년 내에 지금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올라간다면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완용 로봇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1,500만 원인가 그 정도면 로봇 하나 사서 뭐 사실 집에서 뭐 반려동물을 키우면 좀 또 잘못됐을 때 슬픔이 크잖아요. 근데 애완 로봇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뭐 그 시장이 좀 이미 좀 의미 있게 성장하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여쭤볼게요. 결국은 누가 로봇에서 선두를 가져가느냐가 핵심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CES 내년 방문하시잖아요. 예. 엔비디아로 예상하세요? 엔비디아는 사실은 뭐 반도체 기업이고 물론 네. 뭐 솔루션까지 요즘 많이 하니까 네. 뭐 단순하게 반도체 기업은 아니고 생태계를 분명히 만드는 기업인데 엔비디아가 직접 로봇을 만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회사는 따로 있고 엔비디아는 거기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CES 또 다녀와 주셔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실적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먼 미래를 봤을 때는 GPU 들어가고 또 HBM 들어가게 되면 로봇도 분명히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중요한 공급처가 될 거다라는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당장 눈앞의 실적을 보면 좋지 못할 거라는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주가도 답답하고요. 내년에도 이 흐름 계속될까요? 일단 하이닉스는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분기 매출액을 한 9.2% 정도 매출 감소로 예상을 했고, 삼성전자는 뭐 여기에 또 LSI하고 파운드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아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부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제 4분기 프리뷰를 했는데 저희 기존 예상보다 좀 많이 낮췄고요. 그래서 7.8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는데 뭐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또 이 흐름이 내년 2분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내년 2분기 하면 뭐 이렇게 더 남았냐 하지만 사실 삼성은 1분기는 이제 갤럭시 S25가 나오니까 조금은 만회가 되겠지만 2분기는 또 반대로 그것만큼 빠지는 거고, 그 사이에 범용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HBM 비중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경쟁사보다 낮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어렵다. 계속해서 심화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아마 삼성전자도 이번 분기에 그 D램의 블렌디드 ASP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HBM 비중이 좀 3분기보다는 좋아졌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 비중 가지고는 좀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양호한 성과가 예상됩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2350, 2700선의 현대차증권의 코스피 밴드 그 전략까지도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IT 쪽에 조금 더 집중된 질문으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그 밸류체인 큰 그림에 있어서도 빅픽처를 그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나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고 저희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